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원주는 비가 오다 말다, 비가 오다 말다 그러네요. 어떻든, 농민들한테는 가뭄이 해갈돼서 좋을 텐데, 뭐, 산사태나 수해 피해는 나지 말아야 되겠죠. 요번 시간에는, 엊그저께 7월 2일 토요일 날 실행한 128회 산림기술사,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원주 산림기술학원 옛날에 유튜브 할 때 또 그 후로 또 산림기술사 공부 모임 그거를 운영하면서 산불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가 영상에 올렸고요. 또 근래에 들어서 울진 산불이 대형화되었기 때문에 또 여기저기 산불의 횟수가 많이 발생해서 산불에 대한 문제를 많이 올렸습니다. 적중했습니다. 산불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많이 나왔습니다. 1교시 하나, 2교시 하나, 3교시 하나, 4교시 하나, 매 교시마다 하나씩 출제돼서 네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험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이제 전화로 오거나 또 아는 분들, 지인분들이 응시하는 분들이 까다로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개 있었겠지만 그 중에 산불에 대해서 까다로운 문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문제입니다. 이 산불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요번에 그 출제된 문제들은 주로 이렇게 좀 돌려가지고 응용성이 있게 하는 그런 응용성이 있어야 대답을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2교시 5번 문제입니다. 2교시 5번 문제인데 문제가 뭐냐면 산불에 대한 인목의 보호와 저항 및 갱신 메커니즘에 대하여 신뢰를 들어 설명하시오. 그렇게 문제가 좀 틀어서 나왔죠. 잘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몇 가지를 물어본 겁니까? 아무리 논술이지만 보십시오. 산불에 대한 인목의 보호를 이제 대답을 해야 돼요. 되겠죠? 그리고 산불에 대한 인목의 저항에 대해서 또 한 큰 제목을 아이템을 또 답변을 써야 되죠. 또한 갱신 메커니즘을 써야 되는데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실례를 들려니까는 문제 받아보시고 막막했죠. 그러나 이렇게 문제를 돌려서 했을 뿐이지 침착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별거 아닙니다. 다 거기서 거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5장 정도를 답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개요 단계에서 산불의 종류를 이제 지표화, 수관화, 수관화, 지중화 이렇게 네 가지를 갖다가 제가 답변에 작성을 해봤는데요. 어떤 응시자는 산불의 뜻이갖고 산불이 화기라든가 사람에 의해서 또 지핌을 탈 수 있는 그런 재료에 서 산림이 연소되는 것 이렇게 산불의 정의를 써줬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산불의 경보 단계 뭐 이런 걸 써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답안을 작성한 이유가 여기 갱신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좀 심도 있게 산불의 종류에서 지표화, 수관화, 지중화를 개요 단계에서 써주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답변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산불에 대한 인목의 보호와 저항 및 갱신 메커니즘에 대하여 신뢰를 들어 설명하시오. 1. 산불의 종류. 방가로 1번 지표화. 지표에 있는 낙엽과 초리 등의 지피물과 지상 관목, 어린 나무 등이 불에 타는 것. 암석이나 초원 등지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산불. 2번 수간화. 나무의 줄기가 연소되는 산불이며 지표화로부터 연소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낙뢰로 발생할 수도 있음. 무육, 수익감벌 가치치기 등 육림 작업이 부실한 경우 밀생된 가지나 잎으로부터 수간화가 진행됨. 수관화. 대체로 지표화 또는 수간화로부터 수간부에 불이 붙어 바람과 화세가 강해지면서 수간화로 확대되는데 한 번 발생하면 불길도 강하고 진행 속도가 빨라서 진화하기 어렵다. 수간화는 위에 이제 나뭇잎들이 후 타가는 거니까 진화하기 어렵죠. 또 확대 속도가 빠르고. 4번 지중화. 이탄물질이나 낙엽 등 유기물질이 연소하는 것으로 지표로부터 산소의 공급이 막혀 연기도 적고 불꽃도 없이 서서 연소되나 열이 오래 계속되어 균일하게 피해를 주고 고산지대 산불 발생 진화 후 재발, 뒷불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거죠.
큰 2번 산불에 대한 인목의 보호. 물어본 곳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2번 산불에 대한 인목의 보호. 1. 대형 산불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침엽수 단수님에 대하여 벌채, 수종갱신, 숙가꾸기 방법으로 산불 발생 빈도를 낮추고 산불이 발생하여도 조기에 대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숙가꾸기를 해야 된다. 키워드입니다. 산불에 대한 인목의 보호. 그러면 어떤 숲으로 유도하느냐 이런 답변을 써줘야지 높은 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2번 조림정책, 나무심기 정책의 혁신적 변화가 요구된다. 산불의 확산을 감사하는 내화수림대 조성. 내화수정은 굴참나무, 황벽나무, 굴피나무, 아외나무, 은행나무 등을 갖다가 식재를 한다. 여기 이제 조림 수종 중에서 산불 방지 내화 수종을 전부 적진 않았지만요. 기본적으로 한 8가지 적어주는 것이 유리하겠죠. 큰 3번. 산불에 대한 인목의 저항. 문제에서 물어본 것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산불에 대한 인목의 저항. 그럼 어떻게 저항하느냐. 1번. 조림 및 숲가꾸기에 의한 산불 빈도를 감소시킨다. 내화수림대의 경우 강도의 속가배기를 실시하고 약도의 속가배기를 수회 반복 실시하여 혼혈임으로 유도한다. 내화수림대 조성은 침엽수 단수님의 경우 인분 밀도 100번에서 300번, 헥타당 100번에서 300번 정도를 갖다가 잔존시키고 간벌을 한다. 2번 임내 광조건을 개선, 빛이 들어오는 것을 개선해서 중층과 하층의 관목류와 초본류의 생육을 도와서 혼혈임의 숲으로 조성. 키워드입니다. 혼혈임의 숲으로 조성한다 이겁니다. 저항은 산불이 닥쳐와도 혼혈임의 숲으로 조성을 해서 산불에 저항한다. 이제 그 뜻으로 제가 답변서를 쓴 겁니다. 두 번째, 임도 등 도로를 이용한 내화수림 조성. 소나무 천연임의 경우 임도 양폭 폭 20m까지 상층 우량목만 헥타당 100번을 잔존시키고 20 내지 50m 사이에는 강도 간벌을 실시하고 하층 활렵수로 구성된 내화성 인분을 조성한다. 내화수림대는 능선부에서 6m 폭으로 식생이 없는 공간지대를 개설하고 그 양쪽에 각각 15에서 15m 폭의 식생지대를 조성하고 내화성 수정을 헥타당 5,000번 기준으로 식재하며 교목과 악교목 또는 관목류를 혼생시키는 복층 구조로 해야지 산불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시설물로부터 15 내지 20m의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폭 30m의 활렵수 내화수림대를 조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4번에서 또 물어본 것의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갱신 메커니즘, 자연복원 주장의 사례, 자연복원 주장의 사례입니다. 방가로 1번, 자연복원의 주장 사례. 1996년 고성 산불과 2000년 동해안 산불 뒤 당시 민관학연합 공동조사단이 결성되었고 총 면적의 49%를 자연복원하기로 합의했고 20여 년 자연복원된 숲은 20여 년 흘러서 자연복원된 숲은 자연의 모습으로 활렵수림으로 복원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거죠. 자, 우리 메커니즘에서의 답변서를 잘 보십시오. 답안을. 이 자연복원을 갖다가 주장한 사람들이 활렵수를 갖다가 존치시켜서 활렵수림의 분란대를 인공조림을 하지 않고 자연복원되게 내버려뒀는데 20년 지난 다음에 활렵수림으로 복원되고 있으니 인공조림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들은 또 산림훼손을 주장한 자연복원의 타당성으로 고성 산불 후 송이 균사를 접종한 소나무 묘목까지 심었으나 송이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지금 사례를 답변을 해라고 문제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소나무 묘목을 심었어요. 송이를 갖다가 균사를 접종하고 그 소나무를 심어서 송이밭을 다시 복원하려고 했는데 자연복원을 한 사람들은 소나무 심어서 송이는 돌아오지 않다. 소나무가 커서 송이가 생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공조림이 필요 없었다고 자연복원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활렵수를 조림해서 불에 강한 내화수림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자연복원하면 저절로 활렵수림으로 복원되는데 괜히 예산을 낭비하고 토양을 침식시켜서 활렵수를 인공조림한다는 것은 나쁜 잘못된 행동이며 조림을 하려면 임도 개설
또 그렇게 중장비가 투입되죠. 나무를 갖다가 긁어내고 운반로를 설치하고 거기다 나무 심어야 되니까는 토양 침식이 불가피하고 이런 산림의 손을 유발하니까 인공조림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연보건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섯 번째, 갱신 메커니즘에서 인공보건을 주장하는 사례는 어떠냐? 그러면 자연보건 말고 인공보건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인공보건 주장 사례 1. 동해안의 대형 산불 발생 피해지는 대부분의 임상이 소나무 단순림이다. 그러니 자연보건 대상지 참나무 맹하갱신이 극히 불리한 지역이다. 맹하갱신이 안 나오고 참나무가 없는 지역에다 무슨 자꾸 자연보건을 하느냐? 인공보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산불 피해 정도에 따라서 심, 중, 경으로 구분해서 피해 정도에 따라 인공조림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보건 주장자들은. 또한 인공보건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산지사방 등 산불 피해 침식을 방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조속한 인공조림 계획을 수립해서 식재하고 산 비탈면이 우격 침식 등 장마철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자연보건 한 사람들도 아니 산지 사방은 한 다음에 자연보건 내비두면 되잖아 그렇지만은 인공보건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산비탈 우격 침식 등으로 인해서 계류보전 뭐 사방댐 뭐 이런 것을 야계 사방 산지 사방 산돌 쌓기라든가 뭐 식생토랑 쌓기 그리고 누구마기 같은 거 골마기를 해서 이제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 장마철에 산사태가 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인공조림과 이런 기반 시설을 같이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연보건이 임제 초기 울폐화가 늦어지니까 여름철 장마시 강우에 의해서 임지가 노출되어 인공조림보다 자연보건이 늦어 산사태 우려가 많다. 그러니까 임지의 노출이 자연보건은 늦고 인공조림을 해서 낙엽성 잣나무 이런 걸 강성을 심게 되면 빨리 나무가 1m, 2m 크기 때문에 우격 침식이라든가 강수에 의해서 이제 나지가 노출이 쉽게 안 되기 때문에 산사태가 덜 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조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산지사방, 계류보전, 야계사방 등 산사태에 대비한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인공조림에 의한 보건사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일종의 이제 메커니즘이 되는 것입니다. 답안 구성은 저는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다르게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6번. 큰 6번에 가서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결론 1. 산불 피해지 보고는 산불 피해 상황에 따라 자연보건과 인공보건을 구분하여야 함. 두 번째, 산불이 발생하기 전에 임상이 침엽수 단순림이었는지 혼혈임이었는지 활려술임이었는지 면밀히 조사하여 보건 방법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세 번째, 산불로 인한 산림토양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분포와 야생동물의 서식 흔적을 조사하여 숲의 복원에 있어서 건강성과 생물 종다양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네 번째, 산불 피해지에 대하여 벌채부터 인공조림, 자연보건 등은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요소를 모두 검토해서 산불 피해지 복원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8회에서 2교시에서 산불 문제, 갱신 메커니즘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